안녕하세요. 전 충북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진료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강명입니다. 어, 이비인후과에서도 저는 이제 주로 목 진료를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19 진료 현장에서 제가 대학병원 의사로서 했던 경험,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언택트, 이른바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런 언택트 시대에 이제 의료 시스템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료 현장에서 제가 이제 코로나19랑 관련해서 겪었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점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랑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정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선별진료소에서의 진료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이제 확진자들을 직접 수술할 기회가 이제 있어서 수술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병원마다 약간 방식이 다르지만, 충북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에 일단 따로 공간을 마련해 놓고, 그 공간에서 선별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서 병력 정치를 하고, 선별 진료 그리고 검체 채취가 필요할지 이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검체 채취를 직접 하는 과정까지 이제 담당을 했습니다. 저는 다행히 이제 이비인후과를 전공을 해서 코로나19 검체를 얻는데 좀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 어, 특히 코, 그 다음에 입 뒤쪽에 이제 검체를 주로 이제 얻게 되는데, 코의 구조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이제 모양이 약간 달라서 제가 이제 전공의 때 이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크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한테 검체를 이제 선별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조금 불편함이 적지 않았을까 조금 기대를 해보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이제 환자들을 수술을 할 기회가 이제 몇 번 있었었는데, 이 기관 절개술이라는 이제 수술입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호흡기를 이제 침범하는 병이고, 호흡기에 문제가 많이 생겼을 때, 특히 폐가 많이 안 좋아졌을 때, 기계가 호흡을 대신 해주기 위해서 이제 입에다가 기관 삭관이라는 걸 하고, 그 기관 삭관을 하고 나서는 통상 2주 이상 지속이 되게 되면, 기관 삭관이 2주 이상 지속이 되게 되면 기관 삭관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생기는 어떤 합병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목에 이제 구멍을 뚫어주는 이제 기관 절개술이라는 거를 시행합니다. 코로나 환자이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어떤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많이 흔히 하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관 삭관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가래를 잘 뱉어내지 못해서 이런 폐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좀 막고 있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기관 절개술이라는 것을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관을 이렇게 집어넣는 이런 수술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입니다. 그런 기관 절개술을 한 4명 정도의 환자에 대해서 이제 시행을 했고, 수술 자체는 적절한 트레이닝을 받은 이비인후과 의사에게는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지만, 이제 보호장구를 많이 착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보호장구 위에 무균적으로 이제 수술복을 입고, 그리고 평소에 익숙한 공간이 아닌 격리실, 병실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니까
어떤 제가 평소에 느끼던 그거 난이도보다 훨씬 사실 어려운 일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보호장구 같은 거를 입고 그 위에 이제 수술복을 또 추가적으로 입는 거라서 사실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야가 생각보다 확보가 잘 안 돼서 좀 겪는 어려움도 있긴 했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다 수술은 끝났고 뭐 해당 환자분들도 현재까지 잘 생존해 계시는 걸로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제가 느꼈던 점은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제 역할이 있다, 그리고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좀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언택트 시대에 어떤 향후 의료 시스템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확대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의료 분야의 강화입니다.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확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2020년 11월에 이제 발간된 삼정 KPMG 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비대면 의료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2월 24일부터 보건복지부는 전화 상담 및 처방 및 대리인 처방에 관한 한시적 허용 방안을 이제 통해서 이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의료를 이제 허용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종식 선언 때까지 이제 한시적인 특례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제가 외래에서 이런 그 대리 처방 내지는 비대면 의료를 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비대면 의료에 대해서 기존까지 의료계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느끼는 어떤 거부감이 기존에 있었다면 이런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비대면 의료에 대해서 어떤 인식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보이고, 그리고 이런 비대면 의료의 확대라는 큰 흐름은 사실 뭐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도적인 보완, 뭐 생각해야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 변화의 방향 자체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관련해서 어떤 그런 비대면 의료의 플랫폼이라든가 관련 기기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비대면 의료를 통해서 쌓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데이터로부터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를 그 의미 있는 자료를 뽑아내는 어떤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런 뭐 어떤 다양한 어떤 사업 기회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예측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선결돼야 될 과제들도 이제 있는데 어떠한 의료 안전 문제라든가 그리고 뭐 의료 수가를 어떻게 책정할 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런 비대면 의료가 확장되게 되면 아무래도 상급 병원,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심해질 텐데 그런 의료 전달 체계의 비효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와 같은 이런 문제들은 좀 선결해야 되는 문제들은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감염병 전문 진료 체계가 갖춰지는 중에 뭐 어떤 일부 그런 스텝들은 조금 늦어지던 차에 근본 사태로 인해서 감염병 관리 체계 확보에 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강화도 당연히 그 체계가 잘 갖춰져야겠지만 민간 의료기관의 이제 도움, 그 다음에 기여가 없이는 어떤 이런 재난적인 상황에서의
대처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어떤 보상 체계도 어느 정도 손보는 것이 이제 좋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소중한 일상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어떤 예상되는 환경 변화에 대해서 준비하는 자세가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